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빈도 분석의 개요. 먼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수업에 사용되는 설문지와 SPSS 데이터를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필요한 설문지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이버 강의의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01번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포그래픽스라는 형태로 다양한 뉴스를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요한 뉴스를 기사 내용 없이 간단한 그래픽과 수치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하여 매우 간결하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필품값 인상에 관한 인포그래픽 뉴스를 보면 별도의 기사 내용 없이도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기사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간결한 통계 수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퍼센트나 평균과 같은 간단한 통계치만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가장 기초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빈도 분석과 평균 분석을 배워보고 각 분석별 주요한 분석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 분석은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도수 분포표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요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분석입니다. 빈도 분석에서 제공하는 분포 관련 정보는 크게 빈도, 중심화 경향치, 그리고 분산도들입니다. 또한 이 같은 특성치들을 보다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빈도는 우리가 흔히 퍼센트로 표시하는 개념으로서 각 값들이 출현하는 횟수를 요약한 정보이며 빈도 분석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또한 빈도 분석은 데이터의 중심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심화 경향이란 관측된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주로 최빈값, 중앙값, 그리고 평균과 같은 지표들을 이용하여 경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최빈값이란 빈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측치이며 중앙값이란 수치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관측치입니다. 분산도는 관측된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말하며 범위, 평균 편차, 그리고 표준 편차와 같은 통계량들로 측정합니다. 여기서 범위는 가장 큰 수치의 데이터와 가장 작은 수치의 데이터 간의 차이를 말하고 평균 편차는 관측치와 산술 평균과의 차이들의 평균을 말합니다. 분산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통계학 관련 도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도 분석의 시행. 이제 본격적으로 빈도 분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먼저 설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 설문지 1페이지의 문항 C2에서 물어보는 캠코더의 구매 경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캠코더의 형태는 어떤지 빈도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데이터 파일을 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바의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을 차례대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실행하면 빈도 분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화 상자에서 분석할 변수인 형태를 선정한 후 화살표를 클릭해서 오른쪽의 변수 상자로 보냅니다.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으로 빈도 분석이 완수되지만 필요시
선택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주요 옵션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량 옵션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화 경향치, 백분위값, 산포도 등 다양한 통계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SPSS에서는 기본적으로 막대도표, 원도표, 히스토그램의 3가지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통 SPSS에서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SPSS의 결과값들을 엑셀에 옮겨와서 다시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더 편리하고 고품질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계량 옵션 중 막대 도표만을 선택한 후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제시되는 것은 결측치에 관한 정보가 제시됩니다. 결측치란 해당 문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결측치가 185명이나 되네요. 아마 집에 캠코더가 없는 사람이 조사 당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빈도표가 제시됩니다. 각 빈도표를 보면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 그리고 누적 퍼센트의 정보가 제시됩니다. 이 중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효 퍼센트는 무응답한 결측치를 제외하고 구한 비율입니다. 보통 빈도 분석에서 유효 퍼센트를 기본적인 정보로 사용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준수직형의 캠코더를 구입한 사람이 47.7%, 수평형 36.0%, 수직형 15.0%, 기타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지정을 통해 구한 그래프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PS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래프는 그다지 정교하거나 세련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빈도표를 엑셀로 복사한 이후 다시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단지 Ctrl+C와 Ctrl+V만으로 SPSS의 결과물을 엑셀에 손쉽게 복사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분석의 개요. 교수님, 평균 분석은 빈도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균 분석은 기술 통계 분석의 일종으로서 평균과 같은 요약된 통계량을 계산합니다. 평균 분석과 빈도 분석은 얼핏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빈도 분석이 주로 이산적인 변수값들을 다루는 반면에 평균 분석은 연속적인 변수값들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이산적 변수들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와 같은 4층 연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들을 의미하지만 연속적 변수들은 4층 연산이 가능한 값들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야구선수의 등번호를 생각해 봅시다. 야구선수의 등번호는 분명히 번호이지만 이산적 변수들입니다. 등번호 3번인 선수와 17번인 선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과 3개와 17개를 더할 경우 20개의 사과가 됩니다. 이는 4층 연산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속적 변수값의 예입니다. 즉 빈도 분석은 이산적 변수값, 평균 분석은 연속적 변수값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척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빈도 분석은 주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평균 분석은 주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 등간 척도는 간혹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빈도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명목과 서열 척도는 평균 분석이 시행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분석의 시행. 이제 본격적으로 평균 분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지 먼저 설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 설문지의 마지막 페이지인 22페이지의 문항 1과 3에서 물어보는 연령과 결혼 연수와 같이 개인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령과 결혼 연수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데이터 파일을 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메뉴바의 분석,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를 차례대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두 실행하면 기술 통계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 상자에서 분석할 변수인 가장 연령과 결혼 기간을 선정한 후 화살표를 클릭해서
오른쪽의 변수 상자로 보냅니다.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으로 평균을 구하기 위한 기술 통계 분석이 완수되지만 필요시 선택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주요 옵션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클릭해 볼까요? 이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별도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SPSS는 기본 통계량으로 최소값, 최대값,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간략한 기술 통계량 표가 제시됩니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례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정보가 제시됩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의 평균 연령은 43.8세이며 평균적으로 결혼한 지 9.8년가량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